안녕하세요. LA의 정규 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주를 지배하는 테슬라가 미래를 지배한다라는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리포트가 하나 공개되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연구한 그 리서치인데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의 연계성에 대한 리포트였어요. 저게 무슨 말이냐?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앞으로 나올 자율주행과 스페이스X가 계속해서 지금 쏘고 있는 스타링크 사이에 그 시너지는 엄청날 거라는 거예요. 이 둘이가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를 불러올 것이다 라고 하는 보고서입니다. 우리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스타링크 사이에 어떻게 그 연결고리를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또 이 그림을 통해 설명해 보면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게 되면 테슬라의 전기차죠. 이 전기 자동차 위에 지붕 위에 보면은 새틀라이트 디시가 있습니다. 새틀라이트 디시는 일종의 접시죠. 우리나라 말로. 자, 저 접시를 다는 이유는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과 연결하기 위해서 즉 수신을 받기 위해서 저는 접시를 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 떠 있는 그 인공위성, 즉 스타링크와 그 수신하고 소통을 하려면 접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저 접시에 대한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 자율주행과 스타링크의 결합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소극적으로 답변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접시 기술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접시의 가격이거든요. 우리가 이후에 또 다뤄볼 텐데요. 그런 가격도 굉장히 이제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 발전이 현재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벌써 이미 미국의 여러 그 어떤 교외 지역이죠. 굉장히 그 전기나 인터넷이 들어가기 힘든 그런 시골 지역에 이미 그 스타링크의 인터넷 그 베타 버전이 지금 실행되고 있죠. 근데 굉장히 그 시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인터넷을 접속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스타링크를 통해서 이미 인터넷을 공급받고 있죠.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앞으로 스타링크를 쏘아 올리는데 한 번 그 스페이스X를 통해 쏘아 올릴 때만 몇백 개씩 쏘아 올리잖아요. 자, 그러면 시간 문제죠. 이제 몇백 개씩 쏘아 올리다 보면은 몇만 개씩 이제 쏘아 올려야 되는데 지구를 완전히 감싸게 됩니다. 스타링크가. 자, 지구를 이렇게 저궤도로 날게 되죠. 저궤도로 날게 되면 적은 수의 인공위성으로 지구를 감싸게 되고 저궤도로 나니까 이 전기 자동차와 이 접시만 있으면 인터넷이 쉽게 주고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요. 아주 스타링크와 자율주행이 결합되면 무시무시한 세계가 오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지난 2019년도 4분기 때입니다. 2019년도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그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일론 머스크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테슬라와 스타링크의 그 상업적이고 또 기술적인 결합, 연결, 이게 가능하지 않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그러자 파란색 부분에서 머스크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This could definitely happen in the coming years. 앞으로 그게 가능하다, 반드시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일론 머스크가 이때 이후로는 2019년 4분기 이후로는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아주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거나 밝히지 않았었어요. 물론 다른 기술적인 배터리 기술이나 발전된 기술들을 소개하느라 뭐 이 부분을 뭐 드러낼 필요는 없었겠지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연결고리가 앞으로는 점점 더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기술적으로나 여러 면에서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모건 스탠리가 리서치한 자료들을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모건 스탠리가 발표한 첫 번째 내용은요.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노란색 부분인데요. Autonomous cars may require SATCOMs.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공위성과의 그 연결, 커뮤니케이션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더 향상된 능력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율주행이 그 카메라와 여러 어떤 여러분 데이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더 완벽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라면은 항상 어디서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라면 인공위성을 통해서 여러분 그 기술력이란 자율주행의 기술력이란 더 완벽해지겠죠. 인터넷이 절대 안 끊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자율주행은 무시무시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파란색 부분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ars may frequently travel outside of dense areas. 자, 여러분, 이 자동차가 우리가 보통 도심 지역을 벗어나잖아요. 도심 지역들은 5G가 당연히 여러분 서비스가 되겠죠. 앞으로 5G가 나오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도심 지역을 벗어나서 교외 지역을 다니잖아요. 한국 분들은 아무리 시골 지역을 가더라도 인터넷이 접속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을 여행을 해보게 되면 사실 미국은 이 서부 지역만 보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미국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미국 서부에 적어도 유타나 캘리포니아의 그 산지나 관광지를 가보게 되면요. 특히 그 유타의 그 4대 캐년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랜드 캐년이나 자이언 캐년이나 이런 곳들이 있는데 이런 데 가면요. 인터넷이 터지지 않아요. 워낙 땅덩이가 넓고 또 외지기 때문에 그냥 관광지인데 큰 파크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잡을 수가 없죠. 핸드폰도 터지지 않습니다. 데스밸리 같은 데 가도 여러분 완전히 거기는 그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전화기도 안 터져요. 그러니까 인터넷도 당연히 안 터지겠죠. 자, 그런 지역들을 이렇게 차로 여러분 자율주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지역에 갈 때에 만약에 인터넷도 없다 했을 땐 되게 위험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공위성과 계속 인터넷이 어느 곳에서도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면, 접속이 되어져 있다라면 자율주행의 그 능력치는 정말 여러분 무시무시한 그런 자율주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바로 그 지점을 이 모건 스탠리가 첫 번째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건 스탠리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요. 바로 이 노란색 부분에 Autonomous networks may require SATCOMs for safety and security. 자, 안전과 보안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율주행 네트워크, 즉 자율주행 서비스가 인공위성과의 그 소통을 통해 인터넷을 공급받는 부분은 안전과 시큐리티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파란색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5G가 여러분 잘 되다가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안 되는 사건이 터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도심 지역에 있더라도 5G가 항상 완벽하게 공급된다라고는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번씩 끊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럴 경우에 백업으로, 즉 이 SATCOM, Satellite Communication은 인공위성을 통한, 즉 이 스타링크를 통한 인터넷 공급이 백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서는 인터넷이 잘 끊기는지 안 끊기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인터넷이 끊기는 경우가 또 빈번히 발생합니다. 특히, 인터넷이 5G나 4G나, 이런 것들이 공급되다가도, 끊기게 되면요, 작업을 하던 것들을 못 하거든요. 유튜브를 만들다가도 못 만들게 됐죠. 전기도 가끔씩 나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미국이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이런 전기선이나 이런 게 낙후돼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5G 빠른 걸 공급하더라도 한 번씩 전기가 나간다거나 저는 텍사스에 일어나는 한파가 막 이상한 기운이 덮치게 되면 미국의 그런 여러분 여러 선들이 워낙 낙후돼 있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위기 상황 때, 그죠? 그런 이머전시 때 백업으로 이 인공위성과 연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공위성과 연결됐을 때에 인터넷이 계속 공급되면 안전이 확보되고 시큐리티가 확보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스타링크와 자율주행 연결은 폭발적인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모건 스탠리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현재 5G 네트워크, 즉 이 땅에서 공급되어지고 있는 5G 그 인터넷이 사실은 이 빨간색 부분입니다. 그 하늘 위로, 즉 한 몇백 피트나 또 몇천 피트씩 하늘을 나는 vehicle, 그 교통 수단들과는 이 5G가 연결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5G라고 할 때 인터넷은 땅에서, 즉 이 발을 딛고 있을 때에 집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또 땅에서 움직이는 것들과는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5G와 연결이 어렵겠죠. 그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그 하늘을 나는 전기 자동차, 하늘을 나는 또 드론, 여러분 하늘을 나는 택시, 앞으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드론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해서 드론이 물건을 배달하고 또 하늘 나는 택시, 또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도 하늘에 떠서 가는 그런 차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하늘을 떠서 날아가는 모든 기기들이 이 5G와 육상에서 연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새틀라이트 커뮤니케이션과 연결되면, 즉 스타링크와 연결되기만 하면 이것도 엄청난 그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스타링크 사이의 그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테나죠. 그 접시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있는 아까 우리 그림을 통해서 봤죠. 그 새틀라이트 디시인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새틀라이트 디시인데 그 새틀라이트 디시의 가격이 또 중요해요. 그 가격이 떨어져야 전체적으로 더 많은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겠죠. 그것이 지금 현재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쉽사리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테나의 가격이, 즉 이 디시의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모델링으로 돌려보니까 2025년도쯤 되면 그 테슬라 자율주행 그 자동차 위에 그 다는 그 접시가 500불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500불로 떨어지게 되고 2030년도에는 200불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2040년도가 되면 100불까지도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2025년이면 5년 뒤죠. 500불의 그 차 위에 여러분 디시를, 이 접시를 단다라고 했을 때 500불이면 큰 액수가 아니잖아요. 500불을 달고서 이 차가 어디를 가든, 시골을 가든 산을 가든 어느 지역을 가든 인터넷이 연결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랑 누구나 다 달 거예요. 사실 미국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교외 지역, 여러분 관광지를 가보게 되면 인터넷이 안 되는 데가 많은데 차에서 인터넷이 된다 그러면 자율주행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 차 안에서 또 엔터테인먼트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이 안테나 가격이, 이 접시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무시무시해지는 거고요. 특히 2025년도만 해도 500불대니까 아마도 그때쯤이면 모든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에는 안테나가 달려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테슬라 주가가 얼마나 더 뛰게 될지. 모건 스탠리가 마지막으로 지적한 부분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현재 이 땅에, 이 지구상의 자동차, 즉 일반 자동차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모든 자동차를 다 포함했는데요. 이 자동차의 숫자가 현재 12억 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2 billion cars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12억 대의 일반 자동차 숫자보다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하늘을 나는 기기들 있죠. eVTOL이라고 하는데요. 자, autonomous aircraft 같은, 드론 같은, 또 하늘 나는 택시 같은 이 모든 것들을 합쳤을 때의 그 숫자가 앞으로 이 땅에 있는 일반 자동차 숫자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어마무시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파란색 부분으로 기록해뒀는데 스타링크와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결합했을 때에 여러분 그 마진이 어마무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스타링크가 자율주행과 연결되었을 때에는 그 수익성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겠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앞으로 이 자율주행과 스타링크가 연결됐을 때에 마진이 창출될지, 여러분 이건 정말로 테슬라에 투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다른 소식입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말 반가운 소식이 오늘 알려졌는데요. 드디어 테슬라의 자율주행 그 서비스가 공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2021년도 Q2에 공급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요.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트위터에서 어떤 분이 일론 머스크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Hey Elon, people are dying for FSD subscriptions. When is it launching?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Q2 for sur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일론에게 자율주행을 정말 사람들이 기다리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제 런칭하는데, 언제 시작하는데 라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 2분기 때부터 확실히 for sure, 그죠? 확실히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2분기 때부터. 자, 여러분, 이 자율주행 베타 버전을 그동안 공개해서 많이 학습을 시켰고, 그리고 굉장히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 때부터는 이것을 서브스크립션 한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이제 자율주행을, 이제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수준 높은 자율주행을 이제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당 5,000불, 또 10,000불, 뭐, 가격은 또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에 테슬라의 마진이 얼마나 좋아질 것 같습니까? 굉장히 또 올라가겠죠. 그리고 굉장히 수준 높은 이 자율주행을 결국은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테슬라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앞으로 미래 가치가 너무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좀 저렴해 있을 때 테슬라는 계속 매력적인 그런 여러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주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기분 좋은 상상을 하시면서 미래 테슬라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 있을지 우리 좋은 상상을 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LA의 정교수TV였습니다.